인사관리에 대한 내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퇴직 면담의 효과를 극대화하라 라는 글입니다. 보통 제목이 이런 거는, 이렇게 이제 외국의 책들을 번역한 거가 보통 제목이 이래요.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코리아라는 잡지가 있어요. 아마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렸던 글을 이제 아마 번역한 것 같은데, 그 잡지에 이제 2016년 4월호, 에이프럴, 4월이죠, 4월. 4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저자는, 에버렛 스페인 교수고요.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행동과학, 리더십에 대한 그 학과 교수라고 하고요. 의외로요, 보통 사관학교에서 그 조직행동론 쪽에 대한 그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장교들에 대한 리더십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보통 대주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기도 하거든요. 공군사관학교 보니까 이제 보통 비행기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협상을 할 건지, 접촉을 할 건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심리학적인 측면, 이런 걸 좀 연구하는 그 교수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공군사관학교 출신에. 그러니까 사관학교에서도 보통 그런 거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보리스 스로이스버그 라고 하는 HBS 아마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아닌가 싶은데 그 두 양반이 이제 썼던 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본문 들어가기 전에 내용은요. 자, 이직률이 높으면 성과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이직률이 경쟁 조직들에 비해서 낮은 조직은 상당한 우위를 차지하게 되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직률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가져오는 직원들을 붙잡을 수 있고,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은 원인을 알아내는 가장 유익한 도구는 바로 퇴직 면담이다. 그래서 퇴직 면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직원들이 조직에 잔류하고 있는 이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무언가, 그 다음에 떠나는 이유는 무언가, 그리고 조직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답을 퇴직 면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퇴직 면담이 잘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리더들의 경청 기술이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잘 듣게 되고, 그다음에 조직 내부에서 효과적인 것과 효과적이지 않은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퇴직 면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숨은 도전과 기회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핵심적 경쟁 우위를 가져오는 집단 지능을 창출시킨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약간 좀 나간 얘기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이제 좌절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조직은 미래가 없어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적인 측면,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퇴직 면담 시에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쟁 우위를 가져오는 아이디어들을 그런 데서도 얻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측면, 분위기적인 측면에서는 직원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걸 보여줘서 직원 몰입도와 직원 유지율을 증가시켜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설득이 잘 안 돼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퇴사한 직원들이 이 회사의 홍보대사가 될 수도 있다. 좋은 기억을 가지고 회사를 떠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퇴직 면담의 현주소. 자, 퇴직 면담이 보통 해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게 이제 사실이죠. 미국도 그런가 봐요. 우리나라는 더 그러겠지만. 그런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이 데이터의 품질이다. 그러니까 퇴직 면담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이 퇴직자의 정직함, 솔직함, 이런 거에 온전히 달려 있는데, 사람들은 대체로 조직을 떠날 때 솔직해지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보통 보면 경력사원을 옮겨갈 때 미국에서는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레퍼런스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전 회사에서 이 사람의 평판이 어땠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는데 상사 욕을 했는데 자기의 상사한테 자기 레퍼런스 체크가 들어간다. 좋게 얘기해 줄 리가 없죠. 이제 이런 관계 때문에 잘 얘기를 안 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 퇴직 면담을 하는 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그 결과들이 없다. 이 사람들이 이게 참 좋은 방식이다라고 합의한 결과물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면담의 목표, 전략, 실행 방법 이런 게 워낙에 다양하고
그리고 연구 결과나 권고안들이 실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이 필자들은 그거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퇴직하는 직원하고 평소에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퇴직할 때 퇴직 면담하면 되니까 남아있는 직원들한테 이직에 대해서 의미 있는 대화를 평소에 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 면담이 유익한 정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요건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제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퇴직 면담의 효과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라고 하는 거는 퇴직 면담 이후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만들어졌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측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퇴직 면담 결과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정책이 변화했다든지 뭐 HR, 마케팅 이런 거 등의 어떤 개입이 이루어졌는지 퇴직 면담하니까 이런 거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바꿉시다. 이런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면 거의 한 3분의 2는 긍정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냥 대화하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퇴직 면담을 해가지고 얻은 데이터를 경영진하고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기업도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주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퇴직 면담을 할 때는 이런 거를 목표로 이제 퇴직 면담을 하셔라라고 이제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HR과 관련된 사안을 확인해라. 보통 퇴직 면담의 대부분이 임금, 복리후생, 딴 데는 얼마 주는데 임금이 문제야 이제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직원들이 퇴직을 할 때는 금전적 보상도 크지만 그거 말고 많은 그 HR의 관리 관행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승진 프로세스, 인재관리 프로세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직무 자체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라. 그러니까 직무 설계나 근무 환경, 문화, 동료 이런 것들은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 능률, 협동정신, 효과성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직무 설계나 근무 환경, 문화, 동료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더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의 리더십 스타일과 효과성에 대한 통찰력을 획득해라. 그러니까 퇴직 면담을 통해서 좋은 관리자, 나쁜 관리자를 구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부하 직원들을 내쫓지 않는 그런 관리자들을 구분해 볼 수 있고 그래서 더 나은 관리자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훈련의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했던 방향에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경쟁사의 HR 관련된 벤치마크를 할 수 있다. 그런 목표를 가져라. 임금, 복리후생 이런 거에서 그래서 우리의 경쟁력을 점검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조직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요청해서 혁신을 촉진해라. 퇴직자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전략, 마케팅, 운영, 시스템, 경쟁, 소속 사업부문의 구조 이런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된다. 그리고 조직의 평생 지지자를 만든다.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네가 나가서 뭐 잘 살 것 같아 임마 이제 이런 식의 퇴직 면담 말고 그동안 고생했고 가서도 정말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해서 지지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퇴직 면담의 전술과 기법. 자, 대부분의 이건 요 단락의 서론이에요.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제 퇴직 면담은 단순한 업무로 그냥 여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퇴직 면담한 데이터는 그 경영진에서 요구할 때,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이런 면담 과정은 이 퇴직 면담을 부수적인 기능으로 전락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HR 부서에서 퇴직 면담을 관장하더라도 퇴직자의 직속 상사가 면담에 참여하는 게 좋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자. 이 퇴직 면담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아마 이제 뭐 HR하고 뭐 그쪽 경험이 좀 많은 그 현업의 어떤 관리부서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마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퇴직 면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결과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최소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만나야 된다. 그리고 퇴직 면담 프로그램의 목표를 정하고 담당자 주무부서를 정했으면 세부적인 전술, 기법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면담자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퇴직자의 직속 상사 말고 2차 상사, 3차 상사가 실시하는 퇴직 면담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한 단계 건넌 관계니까 더욱 솔직한 피드백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면담하는 사람이
높은 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높은 사람이 이제 그 퇴직 면담자로 들어오니까 그 퇴직자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퇴사 전에 이제 퇴직 면담을 하기도 하고 퇴사한 다음에 이후에 면담을 또 하기도 해요. 2차 면담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외부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방법도 괜찮다. 왜? 그 사람들은 퇴직 면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퇴직자를 일단 편견 없이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할 거는 이 외부 컨설턴트가 1차 면담부터 참여하면 위의 장점들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면담 말고 퇴직한 이후에 나중에 찾아가서 물어보는 뭐 전화를 하든 뭐 하든 그럴 때 외부의 컨설턴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좋다. 그 다음에 대상자. 이거는 그 퇴직하는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면담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몇몇 필요했던 사람, 핵심 인재에 대해서만 하는 기업도 있는데 적어도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꼭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대체할 직원을 찾기 힘드니까 설득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회사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할 얘기도 많다는 겁니다. 경쟁자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다. 그래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또 이 사람들은 옮겨간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조직의 가장 귀중한 홍보대사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야, 저 능력 있는 사람이 저 회사에서 넘어왔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서 잘 됐는데 우리 회사의 우호적이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퇴직 면담의 타이밍. 자, 전문가들은요, 퇴직 면담이 가장 그 효과가 생산적으로 나오는 때는 퇴직 의사를 밝힌 시점하고 마지막 근무 사이 중간쯤이라고. 그러니까 한 달이 남았으면 이제 보름 뭐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고조된 감정이 수그러들면서 아직 회사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떠나기 전,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때가 좋다. 근데 보통 퇴직 면담이 마지막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때면 이미 마음이 떠나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 안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퇴직한 이후에 퇴직 면담을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왜? 퇴직한 다음에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핵심 인재일수록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르면 자기가 퇴직한 이유를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정확히 나와있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추측하기로는 이제 옮긴 데서 잘 적응이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겠죠. 나가서도 막 이렇게 어디 정착하지 못하고 삽질하고 있으면 이전 회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더 악화되겠죠. 안 좋았던 감정이 더 악화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면담 시간. 이거는 제각각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제각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리 길어도 1시간은 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의견이고, 어떤 사람은 1시간 반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또 고려해 볼 만한 게, 퇴직하는 당사자한테 퇴직 면담을 할 장소와 시간을 네가 직접 선택해라 라고 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 다음에 횟수. 퇴직 면담에 접종한 횟수는 퇴사 전에 1차 면담하고 퇴사 후 몇 달이 지나서 2차 면담을 하는 게 가장 솔직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방식은 뭐 1대1 대면, 뭐 설문조사, 전화통화 뭐 상관없다고 하고요. 최초 퇴직 면담하고 추가 퇴직 면담 사이의 간격은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퇴직을 하고 나서 몇 달 후에 우편으로 질문지에 이제 응답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59%가 최초 퇴직 면담에서 밝혔던 퇴사 이유하고 답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이전 퇴직 면담할 때 퇴사 이유를 안 밝혔던 사람들도 나중에 질문지를 받아서 답변을 보냈을 때는 구체적인 이유를 솔직하게 표현한 경우들이 많더라라고 해서 퇴사 후 면담이 퇴사 후 퇴직 면담 뭐 저 방법은 대면을 하든 뭐 설문조사를 하든 상관없는데 그런 거는 꼭 이루어지는 게 좋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법. 자, 대면 면담이 최선이냐 아니면 전화 면담도 좋은 거냐,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고 그래요. 근데 이 글을 쓰신 양반들은 소중한 직원일수록 핵심 인재였을수록 대면 면담 방식이 유효하다. 다만 이제 그 퇴직을 하는 그 퇴직 면담의 대상자, 그 사람의 어떤 성격, 스타일, 그리고 우리가 질문해야 될 어떤 유형,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전화 면담이 더 유익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규정상 대면 면담을 꼭 해야 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플러스 전화 면담하고 웹사이트를 통한 설문조사를 보완책으로 이렇게 활용해 볼 수도 있다. 아마 퇴직 후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퇴직자를 장기적인 홍보대사로 만들어 주려면 준비된 사람이 여기 글에는 없지만 요 앞에 가로치고 준비된 사람이 한 차례 이상의 대면 면담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 그러니까 구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유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아니면 질문지를 일단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면담을 하냐, 이제 그 차이인데, 자, 그 구조적 면담과 비구조적 면담 이렇게 각각을 보면, 자, 비구조적 면담 장점은 이런저런 얘기들 하다 보니까 예상 못한 유익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는 있겠지만, 단점은 정보를 통합하기가 어렵다라는. 특히 이직률이 높을 때는 이직하는 사람들의 원인이 다 제각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일관성 있게 이렇게 출연하기가 좀 어렵다. 반면에 구조적인 면담은 트렌드를 쉽게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면담을 통해서 이 퇴직 원인에 대한 높은 통찰력을 얻는 건 불가능하다. 왜? 정해진 거에 꽤 맞춰서 질문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얘기하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 보여질 부작용도 있다. 그래서 항상 중용, 이 두 가지 접근법을 잘 결합해서 불만도가 높은 영역을 효과적으로 탐색하면서 예상 못한 반응이 나타날 여지를 남겨야 된다. 그러니까 구조적 면담을 주로 하되 별도의 비구조적 면담을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방안, 이런 것들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너 문제. 자, 면담자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면담자는 자기의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권위를 드러내지 않도록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인내심이 있고 상냥하고 개방형 질문을 가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개방형 질문, 폐쇄적인 질문은 예, 아니요로 답하는. 그래서 불만이 있었던 겁니까? 예, 아니요. 이런 거 말고 개방형 질문.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해도 가능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았던 기억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이렇게 이제 상대방이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이제 개방형 질문이죠. 폐쇄형 질문은 예, 아니요. 만 답하는 그런 질문이고. 그래서 이제 가끔 개방형 질문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이나 이런 걸 많이 잘 해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대화의 방향을 중요한 주제로 이끌거나 상대한테 중요한 주제를 유도해낼 수 있을 정도로만 말수를 줄이는 편이 좋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주로 이야기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그 자리에서 떠오르는 문제 해결책을 즉석에서 토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면담자한테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 직원들이 의견을 말하도록 하시라. 대답을 억지로 이끌어내지도 말고 미루어서 짐작하지도 마시라. 이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퇴직 결정할 때 대부분 이제 감정적인 요소들이 다 있죠. 안 좋은 감정으로 저는 많이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면담자 훈련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구조적 면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을 긍정적으로 좀 구성을 해야 돼요. 어떤 불만이 있었냐, 안 좋았냐 이런 거 말고 회사에 있을 때 좋았던 기억이 무엇이었냐, 본인이 개선하고자 했던 게 무엇이 있었냐 하면서 내가 참 열심히 살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얘기를 좀 풀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질문을 긍정적인 질문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 퇴직자를 곤란하게 만들거나 사생활을 캐내려고 해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할 거냐. 자, 퇴직 면담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 공유하고 구체적인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내용은 사실 별거 없더라고요. 해당 데이터의 이제 민감성을 존중해서 퇴직자의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 특히 상사에 관한 내용일 땐 더욱 그렇고요. 데이터를 언제 써먹을 거냐, 이거는 경영진의 의사결정 사이클에 따라서 조율을 해라. 그리고 퇴직 면담에 대한 데이터를 직원들과 공유할지 말지는 그 문제를 논의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전적으로 그거에 따라야 된다. 이거를 그 관련된 경영자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공유할 의사가 없다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퇴직자가 퇴직 면담을 할지 말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결정하도록 퇴직 면담 메뉴를 이렇게 구축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퇴직하는 방식을 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 퇴직 면담 방식을 가져갔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고 더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잠재적 홍보대사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거고요. 자, 결론을 대신해서 지속적인 대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아까 이 페이지 어딨냐? 요거죠. 아니다. 요 얘기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퇴직 면담이 유익한 정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직원들과 평소에 이직과 관련된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자는 겁니다. 아이고, 쏘리. 그래서 오래전부터 퇴직 면담은 이 조직의 실패에 초점을 맞추는 어떤 개별적인 이벤트라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아, 사람 관리를 못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면담하고 나가자. 이런 사고방식은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조직의 학습, 관계 구축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직원들과 정기적으로 이직 의사에 대한 면담을 해야 되고요. 퇴직 면담은 그 최종 단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 면담할 때 처음으로 직원들의 감정이나 아이디어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과 꾸준히 개별적인 대화를 나눠야 한다. 그래서 잠재적인 퇴직 요인을 사전에 표면화시켜서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평소에 하는 대화는 회사에 계속 남아있는 이유가 뭐고 떠난다면 무엇 때문일까 이런 걸 정기적으로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꾸준히 해야 될 세 가지 대화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당신이 현재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도움을 주는가? 두 번째, 조직은 당신이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도록 도움을 주는가? 세 번째, 조직은 당신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움을 주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고 정기적으로 물어보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 조직의 제도들을 좀 살펴보고 이제 이런 과정이어야 된다. 이런 과정을 하면 이직률은 낮아지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탈하는 직원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잘 하면 직원과 조직 사이의 유대감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회사가 관심을 가져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퇴직 면담을 할 때도 훨씬 더 좋은 정보, 구체적인 정보, 솔직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퇴직 면담에서 더욱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좀 더 나은 세련된 퇴직 면담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